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코코님은 중국인이세요. 그치만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시청자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직업괴담이 될 거고요. 코코님께서 성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성우 활동을 하시다가 겪었던 또 직업괴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반갑습니다, 코코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직업괴담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성우 네, 직업괴담이 될 것 쪽이에요. 같아요.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면서 성우와 그 방송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성우 활동 지금 시작한 지 벌써 한 23년이 넘었는데요. 네, 23년이면 한국에서. 베테랑인데? 네. 예. 감사합니다. 오, 예.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겪었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진짜 많은데요. 네, 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2가지 사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 성우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그 무서웠던 그 경험담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코코죠! 제가 성우 활동 이렇게 하면서요. 사실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우나 배우 같은 사람들은 녹음실에서나 아니면 촬영장에서 종종 그런 이상한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많이 겪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특히 뭐 뉴스에서도 사실 자주 나와요. 연예인들이나 뭐 성우들이나 가수들이나.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도 이게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이제 겪어보면요 상상보다 훨씬 무서울 때가 많거든요. 오늘 제가 겪은 2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때 저는 그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만 이제 중국에 돌아가서 휴가를 보내곤 했죠. 그때는 2017년쯤이었고요. 여름 방학을 맞아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베이징에 도착한 지 한 며칠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국에서 한 녹음실에서 급히 녹음 요청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들어갔는데 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럼 제가 베이징에서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을 찾아서 녹음을 해서 이 파일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답했어요. 근데 말이야 쉽지 제가 중국에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적합한 그런 녹음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도 지인 소개로 괜찮은 스튜디오를 찾아서 예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우나 촬영장에서 일하는 배우들 중 일부는 녹음실이나 촬영장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도 사실 한국에서 몇 차례 그런 상황을 겪어봤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막 무서운 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런 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베이징에서 겪은 일은 정말 끔찍했거든요. 이 사건은 베이징의 한 오래된 녹음실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녹음실은 원래 경극 극장이었어요. 경극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한국의 판소리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경극에서는 창, 즉 그 노래잖아요. 노래보다는 무대 장치 그리고 의상이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경극 보면은 막 계속 칼 들고 검 들고 활 같은 다양한 소품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극에서 무술도 이렇게 많이 해요. 무술과 춤, 솔직히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예. 정말 배우들이 정교한 무술 동작과 우아한 춤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어떤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경극 작품으로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오페라라고 불릴 수도 있는 패왕별희. 유명하죠. 예. 네, 너무 유명하죠. 좀 비극이지만 그래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극장은요, 그 경극을 보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어가지고 예. 결코 이 극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녹음실로 개조됐어요. 하지만 이제 전설에 따르면 이 녹음실을 과거 경극 극장이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고 해요. 오, 예. 예를 들면 밤이 되면 아무도 없어야 할 무대 위에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거나 빈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거나 이렇게 섬뜩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예. 근데 이 녹음실로 개조된 이후에도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멈추지도 않았고요. 녹음 중에 장비가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녹음 파일이 손상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정말 뛰어난 그런 음질 덕분에 많은 가수나 성우들이 애용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마침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녹음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베이징에서 자라기 때문에 경극을 정말 자주 보곤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해요.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음실로 가는 길에 그 추억들이 막 떠올라면서 마음이 한층 더 들떴죠. 근데 이 극장은 녹음실로 바꿨지만 여전히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실에 들어가려면요, 먼저 그 무대는 그대로 아직 있어요. 그 무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분장실도 있고 또 들어가면 스튜디오 나오고 이렇게 녹음실로 나와요. 제가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좀 지금처럼 좀 까불까불했어요. 그래서 이 무대를 이제 먼저 도착했잖아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너무 신나가지고, 그리고 무심코 보니까 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경극에서 사용되는 그 검 있잖아요. 그거 하나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걸 들고 마치 무슨 경극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막 검을 휘두르며 두 바퀴 돌고 막 흥분해서 어쩔 줄도 모르고 저만의 그런 상상의 세계로 빠졌죠. 그래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녹음 기사 선생님이 저를 마중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마주치니까 저도 살짝 좀 쫄았죠.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저를 보자마자 놀래서 그런 건지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검을 재빨리 내려놓고 안녕하세요. 오늘 녹음할 코입니다. 라고 이제 얼떨결에 인사드렸죠. 네. 근데 기사님은 보니까 중년의 아저씨로 깔끔한 셔츠에 정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는 좀 이상하게 완전 놀라움이 가득했었어요. 제가 특이하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살짝 벌리는 채로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예. 마치 제가 무슨 이 극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유령처럼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사님도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하면서도 여전히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막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닮았다. 막 이러면서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살짝 당황하면서도 궁금하죠. 그래서 기사님 뭐가 닮았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기사님은 좀 당황하듯 보이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얼버무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좀 안쪽으로 좀 오시죠 라고 하시더니 저를 이제 무대를 지나 안쪽으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지나면 의상실, 즉 분장실이죠. 이곳은 이미 이제 다시 개조를 해서 정말 마치 무슨 작은 박물관 같았어요. 정교한 그런 의상들과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그 화려한 경극 의상들 그리고 무슨 예술적인 소품들이 진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의상실을 이렇게 지나야 스튜디오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스튜디오 이제 들어서 보니까 완전히 현대적인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묘하게도 옛 극장의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에 완전히 부풀어가지고 녹음을 시작할 준비를 했죠. 근데 기사님은 저를 안내한 후 먼저 기계 앞에 서서 장비를 이제 점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편하게 좀 앉아 계세요.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실 저희 그 성우는요, 녹음을 하기 전에 금지사항이 있는데, 원래 뭐 뛰거나 격한 동작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때문에. 그렇게 하면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녹음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기사님은 벌써 눈치채셨죠? 저는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저보고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좀 저기서 잠깐 쉬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너무 미안하고. 네. 근데 또 어쩔 수 없죠. 쉬어야 되니까. 아까 그 무대 위에서 너무 호흡이 많이 가빠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까 그 무대 쪽에서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살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배경 잡음인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서 누군가 소리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 경극을 열심히 막 연습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나는 거예요.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극에서 자주 듣던 노래와 그 무대 동작 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저 너무 궁금해서 무대 쪽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네. 또 무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니 마치 소리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무대에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그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조명도 꺼져 있었고 무대는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고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무대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결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저는 녹음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바로 녹음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녹음실 벽에는 전통 중국식 무슨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네. 중앙에는 그 방음 유리창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외부 모습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녹음실에 들어서서 제가 의자에 앉으니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마이크 위치를 조정해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방 밖으로 나가시면서 문을 조용히 닫아주셨어요. 소리 테스트하기 위해 제가 헤드셋을 착용했는데요. 근데 착용하자마자 이 헤드셋에서 약간의 윙윙거리는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음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기사님께 조정을 좀 부탁드렸는데 사실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무대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도 좀 신경 쓰이고요. 그리고 약간 찝찝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최대한 녹음에 집중하려고 좀 애썼어요. 근데 녹음실은요, 아마 성우일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문을 닫잖아요. 그럼 안에 진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훅 더워지는 거예요. 에어컨 사실 있어도 녹음할 때는 에어컨 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거대한 찜통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에요. 보통 저희가 녹음할 때.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대본을 켜서 빨리 녹음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한 2분 뒤 이제 녹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에 녹음할 내용은요, 중국어 교재 녹음이었는데요.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단어 그리고 문장 이렇게 있고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어를 읽는데 문제가 아예 없었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문장을 읽기 시작하자 한두 문장 읽었을 때였나 이제 갑자기 기사님이 밖에서 스톱이라고 외쳤고 마치 무슨 큰 방송사고라도 발생한 듯한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급히 녹음을 멈추고 손으로 저보고 잠시 좀 기다려라고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때 유리창 너머로 기사님의 그 긴장한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안에서 보니까 기사님이 계속해서 그 재생 버튼 누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안에서 헤드셋으로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함께 들으면서 정말 제가 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기사님에게 기사님,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나 이제 기사님은 입을 열지 않고 계속 손으로 저보고 잠시 좀 기다려 달라고 신호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녹음한 두 문장을 또 계속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점점 막 창백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나중에 저에게 저기 성우님 잠깐 좀 나와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이제 헤드셋을 벗고 녹음실을 나와서 스튜디오로 들어갔죠. 근데 기사님은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성우님 방금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생 버튼 눌렀어요. 그러자 이제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들었을 때 저도 괜찮은데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문제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의 마지막 음절 끝나고 나자 갑자기 소리가 길게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경극에서 마지막 고음처럼 길게 늘어진 느낌이었어요. 돌비님 혹시 경극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긴 봤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그 문장 你吃饭了吗? 이렇게 읽었을 때 이 말 좀 아시죠? 알죠. 밥 먹었냐. 네, 근데 스피커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你吃饭了吗?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음은 막 길게 늘어졌어요. 예. 그 경극 공연에서 듣던 긴 음성과 비슷하게 목소리가 또 미세하게 떨리면서 마치 누군가 무대 위에서 경극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 소리를 안에서는 그 헤드셋으로 들었을 때 괜찮았는데 밖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등골이 정말 오싹해졌어요. 사실 녹음할 때는요, 가끔 기기가 스스로 작동하거나 엉뚱한 잡음을 서이기도 하지만 이번 상황은 좀 많이 달랐죠. 왜냐면 경극의 그 긴 음성과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되다니 이게 정말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나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뭔가 다른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되게 위협적으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사님도 여전히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고요. 그때는 저는 이미 군대에도 다녀왔을 때였고 사실 크게 겁먹지 않았어요. 그냥 이럴 수도 있지. 그래서 잠시 이제 진정을 조금 시킨 후 제가 조심스럽게 기사님께 아마도 기계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다시 녹음해볼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 기사님도 어쩔 수 없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주셨고 저는 다시 녹음실로 돌아갔어요. 이제 녹음실에 들어서자 되게 무거운 공기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네. 저 다시 의자에 앉아가지고 헤드셋을 착용하고 마이크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리고 기사님이 이제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가 몇 문장 다시 읽으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는지 체크해 봤는데요. 다행히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해서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녹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명확하게 녹음되었고요. 이상한 소리나 왜곡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몰입해서 녹음하고 있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누가 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헤드셋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안의 소리가 아니라 넘어서 어떤 발소리나 아니면 속삭임, 왜곡된 음악 멜로디와 같은 저를 이상한 소음도 간헐적으로 들려왔거든요. 근데 헤드셋을 막 벗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 안에 놀랄 만큼 조용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속으로 내가 또 잘못 들었나 싶으면서도 빨리 좀 녹음 끝내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녹음 좀 하자 그 생각만 간절했어요. 네.
근데 그 기묘한 기운과 소음이 계속 집중을 방해했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서 최대한 몰입을 하려고 했죠. 한참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문장도 되게 더럽게 길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나고 싶은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2, 30분 더 하다가 갑자기 헤드셋에서 기사님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한테 네? 물이요? 라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기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물었더니 기사님이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니 방금 물 달라고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떨떨해하면서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정말 저희 둘이 서로 다 그런 이상한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은 갸우뚱하면서 분명히 성우님이 방금 물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러면은 성우님 일단 잠깐 나와서 물 한 잔 좀 드세요 라고 권유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여기는 확실히 뭔가 이상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무슨 특별한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녹음실에 나와서 이제 분장실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쉬는 공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천천히 이제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때 스튜디오에서 기사님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오늘 기기들이 자꾸만 말썽이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레 저한테 뭘 물어봤는데요.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누군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셨어요. 너무 엉뚱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도 잠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가끔 그런 말은 듣기는 했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막 자꾸 어떤 배우나 캐릭터를 닮았다고 말을 했지만 누구를 닮았는지는 매번 달랐어요. 제 얼굴은 솔직히 중국에서는요 되게 대중적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어디서 이런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미녀분들이 많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친구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듣고 눈을 완전히 반짝이며 다시 저한테 물으셨어요. 정말요? 그러면 어떤 배우나 캐릭터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나요? 네, 저는 진짜 녹음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데 기사님 계속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님에게 왜요? 제가 닮은 배우나 캐릭터가 있나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래서 기사님은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실 예전에 이 극장에서 태왕별이라는 작품을 많이 공연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만난 어떤 배우와 너무 닮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의아해 하면서 설마 우희 역할요? 우희는 그 태왕별이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기사님은 조금 당황하신 듯 버벅거리면서 저한테 성우님 그 녹음을 다시 시작해볼까요? 막 이러면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참 이상한 분이시네. 좀 끝까지 좀 말씀해 주시지 생각하면서도 잡념을 빨리 떨쳐내고 재빨리 녹음실로 돌아가 이제 문을 닫고 다시 또 녹음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녹음을 또 시작한 지 한 30분쯤 되었을 때 뒤에서 또 한 줄기 찬바람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녹음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듯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라서요. 통풍 장치도 없고요. 바람이 들어올 틈 진짜 전혀 없어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너무 불편한 그런 오싹함이 느껴져서 계속 녹음 진행해야 되는데 마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등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녹음실에 들어왔을 땐 너무 더워가지고 찜통 속에 있는 듯 했는데 이제는 온몸에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지더라고요. 와, 뭐야? 게다가 자꾸 뒤에서 검은 그림자는 실루엣이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더 좀 긴장됐죠. 네.
이상한 느낌을 뭐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제 녹음 중에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와 그 귀에 바로 옆에서 들리는 발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정말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그래서 대사를 멈출 때마다 그 소리도 멈추고요. 마침 제 자신의 착각처럼 느껴졌어요. 내 착각이었나? 막 이런 정도로. 근데 그때 갑자기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되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기도 좀 중국어로 할게요. 대왕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왕 폐하라는 거예요. 대왕 폐하 부르는 소리예요. 아, 그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바로 녹음을 멈추고 헤드셋을 벗어가지고 기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기사님, 이거 방금 누가 말한 건가요? 이거 뭐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 소리가? 근데 기사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 여기는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또 무슨 소리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그 낮고 쉰 목소리가 또렷하게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대왕 폐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리면서 이 목소리에는 슬픔 그리고 원한이 가득 담겨 있어가지고 정말 소름이 많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요. 아, 이게 도대체 뭔가 잘못된 거야. 저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기사님에게 말했어요. 아, 이제 좀 그만하고 여기서 나가시죠. 그래서 녹음실을 이제 빠져나가려는 순간 제 등 뒤에서 마치 뭐 무언가가 저를 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순간적으로 기시감이 밀려왔고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계속 뒤에서 누가 저를 막 끌어당기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빨리 이제 녹음실 빠져나오면서 또 분장실도 지나서 무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제서야 기사님은 저보고 의자에 잠깐 좀 앉으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담배에 불을 붙였고 이제 천천히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녹음실에서 가끔 이상한 일이 생기기는 하는데 잡음이 들리거나 아니면 녹음된 내용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진짜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아, 혹시 예전에도 여기가 극장이었을 때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기사님이 이제 잠시 침묵하고 깊은 한숨을 내시더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맞아요. 사실 녹음실이 있는 이 극장에는 10몇 년 전에 대화재로 큰 피해를 한번 입었었거든요. 아, 화재. 근데 그 화재로 젊은 여배우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여배우가 바로 해왕별일에서 그 우희 역할을 맡았던 분이었어요. 아, 저 지금 말하면서도 사실 소름 지금 막 돌고 있거든요. 당시 화재가 누가 고의로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여배우는 공연이 끝나면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그 화장은 아니라 경극이랑 분장이라고 하죠. 그 분장을 지우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겠죠. 특히 이제 경극에서 그 머리 장식이 매우 복잡해요. 그걸 나중에 다 하나하나 떼어내고 제거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극장 측에서 여배우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분장실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여배우는 작은 자기의 분장실 안에 혼자 갇혀 있었어요. 아. 분장실은 원래 그 밀폐된 공간이었고 문도 잘 잠겨 있었기 때문에 불길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화재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방 안에 여배우가 있다는 걸 전혀 이제 몰랐죠. 네. 왜냐면 자기도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여배우가 불이 난 것을 인식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문을 막 두드리며 탈출하려고 했지만 결코 실패해서 이제 화염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죠. 네.
근데 이때 그 밖으로 이미 도망친 사람들은 사실 이 여배우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소리 사실 희미하게 들었어요. 근데 큰 불 속으로 들어가서 구할 용기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밖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이제 소문에 따르면 화재는 고의로 일으킨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그 진짜 이유는 그 오직 화재를 일으키는 그 사람만 뭐 알겠죠?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은 그 여배우의 원혼이 뭐 극장에서 계속 떠돌고 있다고 해요. 뭐 가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본인의 원한과 분노를 뭐 강하게 뭐 표현한다고도 하죠. 그 패왕별희라는 작품 자체가 좀 비극적인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우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죽음이 항우에게 큰 충격을 주어서 네. 결코 항우도 자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의 비극과 슬픔이 진짜 극장의 음산한 분위기와 맞물려가지고 여전히 이곳에서 남아있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그곳에. 그때 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이 무대에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저도 도저히 그곳에서 녹음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한동안 뭔가가 갑자기 막 귀 옆에서 여자의 비명 아니면 무슨 울음소리 아니면 무슨 이상한 괴음이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막 떨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녹음 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녹음실을 찾아서 다시 녹음을 시도했지만 역시 헤드셋을 낄 때마다 그 여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계속 제 곁에서 맴돌았어요. 네. 그리고 매일 밤 악몽에서도 시달리면서 꿈에서 자꾸만 전통 경극 의상을 입은 여자가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애절하게 저한테 막 이렇게 구해줘요, 제발 구해줘요 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꿈을 꾸던 중 어느 날 밤에 이제 또 비슷한 꿈을 꿨어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극은 원래 화장이 아니라 거의 분장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사실 분장을 하면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원래의 얼굴이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에서 조금 멀리서 그 여자를 봤을 때 뭐 자세히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꿈에서 제가 조금 용기를 내서 좀 가까이 좀 다가갔어요. 네.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제 얼굴과 진짜 똑같이 생긴 거예요. 마치 제가 분장한 그런 모습처럼 딱 저였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상대방도 계속 저한테 두 팔을 벌리면서 구해줘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서 저도 똑같이 상대방한테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장면이기도 하고 근데 저 정말 무서웠거든요, 꿈에서. 그래서 밤새 그 악몽에 시달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며칠 전 그 기자님이 녹음실에서 저에게 패왕별희의 어떤 캐릭터와 너무 닮았다고 하신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여배우가 정말 저와 많이 닮았던 건지 아니면 제가 우희 역할의 분위기와 비슷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친한 친구에게 제가 말했어요. 네. 친구가 네가 녹음실에서 무슨 이상한 기운이나 살짝 좀 악령 같은 거 몸에 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내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스님에게 좀 같이 가보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스님이 계신 절로 갔어요. 절은 크지는 않았지만 스님은 되게 매우 인자하게 생겨셨고 저를 딱 봤을 때 저의 뒤에서 어떤 붉은 안개 같은 기운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제 주변이 피로 물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제 얼굴이 자세히 살펴본 후 그 여자 귀신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직접적인 어떤 악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여자 귀신이 저를 통해 어떤
행위를 시도하려고는 했지만 근데 저를 해치거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이 여자 귀신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해결하면 아마 떠날 것이라고 설명하셨고 네. 결코 그 여자 귀신이 너무 깊이 얽혀 있어가지고 저를 통해 무슨 원한을 풀어보려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이 귀신이 나중에 지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를 다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떠날 것이라고 저를 오히려 안심시켜 주셨어요. 네. 저는 그날 스님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안심은 되었지만 근데 꿈과 목소리로 인한 그 불안감은요 여전히 가시지는 않았어요. 예. 그 뒤로 한동안 진짜 매일 밤 애절한 그런 목소리와 시퍼렇게 타오른 그런 눈빛을 가진 여인이 계속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악몽을 계속 시달렸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 여귀신의 원망과 슬픔에 제 마음속 깊은 속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요, 사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예.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사실 한국 녹음실에서 겪었던 이상한 사건인데요. 그럼 첫 이 번째는 사건은- 중국이고 이제 두 번째가 네. 한국에서 네, 성우하실 근데- 때네요. 예. 묘하게도 이 두 사건은 사실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이게 휴가를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애니메이션 더빙 작업을 하나 잡게 됐어요. 근데 그날 더빙할 장면은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등장인물이 사냥꾼, 아빠 늑대, 아기 늑대 이렇게 3명. 예.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은요 아기 늑대였어요. 그리고 또 예. 다른 남자 성우분은 아빠 늑대 그리고 사냥꾼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저희 둘이 녹음실에서 이제 함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 애니메이션 더빙은요 작업했을 때는 그 대사는 되게 간단한데 근데 그 감정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기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 늑대의 감정과 목소리를 최대한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좀 노력했죠. 네. 근데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아기 늑대를 잡아가면서 아기 늑대가 아빠에게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네. 아빠 너무 무서워요. 계속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아빠 늑대가 어떻게든 아기 늑대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코 구하지 못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네.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액팅만 잘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을 시작을 들어갔죠. 네. 저는 이제 아기 늑대의 감정과 목소리를 최대한 실감나게 연기는 했고요. 특히 아기 늑대 겁이 질려가지고 아빠 늑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정말 높은 목소리로 그 톤 되게 높게 잡아가지고 애절하게 아빠 무서워요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스튜디오 그 녹음실 안에 그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이렇게. 그래서 저 옆에 있던 그 남자 성우분 그리고 밖에 있는 스태프분들 모두 놀라가지고 잠깐 이 작업을 멈췄어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근데 확인해보니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다시 녹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대사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 헤드셋에서 낮고 거친 그런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마치 진짜 늑대가 위협하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이렇게 이런 소리요. 그런 숨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대사를 멈출 때마다 잠깐 그 정지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숨소리가 더욱 강해졌고요. 정말 누가 제 뒤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멈칫하며 주변을 살펴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 성우분에게 방금 혹시 무슨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요? 저희 둘이 헤드셋을 같이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나도 둘이 같이 들려야 되는데 근데 남자 성우분이 저한테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라면서 이렇게 주변을 다시 살펴보고 별 문제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대사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니터 화면을 보니까요. 지금 나오는 장면은 사냥꾼이 아기 늑대를 이미 잡아갔고 아기 늑대가 막 아빠 늑대에게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구해줘요. 제발 구해주세요. 이렇게 애절하게 외치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깊은 감정에 잠기면서 소리를 최대로 끌려 올려가지고 진짜 절절하게 아마 구해줘요 이렇게 외쳤어요. 네. 이때 감독님은 방음 유리창 밖에서 그 팔을 계속 원형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그 무슨 사인이라면 계속 연기하라 이 사인이에요. 아, 계속해라. 네, 계속해라. 계속 몇 번 하면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편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스처를 보고 저는 정말 연기를 몰입했어요. 딱 구해주세요. 계속 외쳤는데 근데 그 순간 스튜디오의 조명이 또 다시 깜박이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깜박이는 동시에 헤드셋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마치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제 등 뒤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렸고요. 차가운 기운도 서서히 스며드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사를 끝내고 잠시 멈추자 감독님이 유리창 넘어서 손짓을 하면서 더 감정을 담아보라고 더 절절하게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돈 버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시 연기에 집중하려 했지만 계속 그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연기에 몰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잠깐만요 감독님 제가 정말 이상한 소리 계속 들리는데요. 특히 등 뒤에서 무슨 숨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려요. 혹시 다른 소음 같은 게 들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감독님도 이 말 듣고 너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조명이 문제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한 스태프가 조명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다른 스태프가 헤드셋과 장비들을 또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숨소리는 계속해서 뒤에서 들리고 차가운 기운도 점점 더 강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 성우분에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녹음하면서 뒤에 찬 기운이라든가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요? 남자 성우분 한 번 더 확인해봤지만 아무 소리도 없다고 했고요. 저한테 혹시 이명 같은 게 생긴 거 아닌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저보고 감독님에게 양해를 좀 구해서 잠깐 좀 쉬라고 이렇게 제안해줬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잠시 10분 쉬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남자 성우분은 잠시 녹음실 밖으로 나갔고 저는 녹음실에서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이제 헤드셋에서 다시 그 낮고 신 여자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어요. 진짜 누군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대왕 폐하 이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소리 듣고 진짜 경직되었고요. 정말 극한의 공포가 물려왔어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진짜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빠르게 헤드셋을 벗고 막 주변을 둘러봤지만 역시 녹음실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스태프들도 하다가 제 행동을 보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계속 저를 쳐다보고 이때 남자 성우분도 막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상한 소리 들려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또 감독님도 이때 유리창을 통해서 제 이상한 행동을 보셨는지 막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물으셨는데 저는 진짜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하면 너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예.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긴장감 가라앉히고 그냥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녹음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충 넘기고 다시 녹음을 시작하려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또 아빠 구해주세요 라는 대사를 연기할 때 감독님이 또 갑자기 녹음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성우님 왜 갑자기 목소리가 쉬었죠? 방금 소리 외칠 때 그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요.
일단 물 한 모금 좀 마셔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 너무 많이 지르면 살짝 목소리 나갈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말을 이해되지도 않았고, 근데 이미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라, 뭐 그랬나 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떻게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생 버튼 누르고 이제 확인했는데, 다시 그 대사 나오는데, 아빠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흘러나오지만, 그 소리는요, 정말 제 목소리 아니었어요. 꿈에서 그 여자 귀신, 그 목소리였어요. 왜냐면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방금까지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대사를 대신해서 계속 구해줘요, 구해줘요라고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심장은 진짜 마치 제어할 수 없는 듯 정말 격렬하게 뛰었고요. 온몸에 식은땀이 막 흘렸어요. 그래서 소리 너무 들려서 헤드셋을 벗기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그냥 저 성우는 살짝 목소리 좀 쉬었나 봐. 근데 저만이 그 목소리의 정체는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또 스스로 이제 정신을 다잡으면서 감독님에게 감독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은가 봐요. 잠시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감독님이 그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속으로 제발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막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성우님 이번에는요 저희가 총 3번 녹음만 할게요. 마지막 3번째 녹음은 할 때 그 감정을 더 깊게 최대한 깊게 좀 넣어주세요 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기 늑대의 감정을 최대한 살리며 울부짖었어요. 아빠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제 2번 끝났잖아요. 이 2번째 녹음 끝났을 감독님은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밖에서 엄지를 지켜들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녹음 시작하자마자 어떤 예상치도 못한 감정이 저한테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갑자기 막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 대사를 읽는 동안 너무 그 슬픔이 급격히 밀려와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정을 조금 그래도 조절할 수 있었지만 점점 더 격해져가지고 스스로도 너무 믿기 힘든 정도로 심하게 울어버렸어요. 진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빙이 됐구나. 누군가 지금 제 몸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목소리는요 저절로 그냥 떨리고 울음소리는 진짜 누군가의 비극적인 그런 비명처럼 들렸어요. 제가 들었을 때도 이 사람 정말 슬프고 있구나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성우분도 그리고 스태프들도 이 사람 진짜 왜 이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계속 막 물어봤어요. 저도 제 감정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눈물이 계속 멈추지도 않았고요. 너무 힘들어서 결국 그냥 바닥에 확 주저앉아 말았어요. 이때는 다들 막 몰려와가지고 저를 부축하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그래서 녹음실 상황을 다시 살펴봤지만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고 다들 다 혼란스러워 했겠죠. 근데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제 눈앞에 희미하게 빨간색 실루엣이 보였어요. 제가 눈물이 아직 눈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맺혔겠지. 희미하게 보였지만 근데 자세히 보니 경그 의상으로 분장한 제 얼굴이었어요. 와. 그 실루엣이. 따라왔네. 네, 그래서 그때 꿈속에서 저에게 계속 구해줘, 구해줘요 라고 애원했던 그 여자예요. 근데 저였죠. 이미 너무 몇 차례 이런 일 겪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것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너무 안타깝고도 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말을 하지도 못한 채 속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냥 이대로 이 세상에 떠도는 귀신이 되지 말고 빨리 좀 극락세계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억울하게 죽은 거는 맞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녹음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녹음이 끝난 후에도 사실 전 눈물이 계속 멈추지도 않았고요. 이 감정도 오랫동안 계속 가라앉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한동안 정말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제 스태프 두 분이 저를 그때 부추겨서 이제 로비로 나가서 한 30분 정도 쉬게 해줬어요. 그동안 감독님도 제 옆에 다가와서 이제 앉으시더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베이징 녹음실에서 겪었던 일은 도저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몰입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근데 감독님은 당연히 이런 말은 믿지는 않겠죠. 더 이상은 묻지는 않으셨지만 근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이상한 일을 겪게 돼요. 우리가 일하는 곳은 대부분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어가지고 창문도 없지 바람도 잘 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음기나 음계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경우도 또 많다고 이제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집에 가서 마음 좀 추스리라 이렇게 또 위로해 주셨어요. 네. 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너무 공포스럽죠. 그리고 그 베이징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랑 분명히 관련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 여자 귀신이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 그 후로도요. 한 2, 3년 동안 녹음실에 갈 때마다 제가 항상 긴장했어요.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이제 녹음실에 들어가면 항상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되고 대부분 헤드셋을 껴요. 그 큰 거. 네. 근데 제가 하도 너무 긴장돼서 나중에 심지어 감독님에게 저 헤드셋 말고 그냥 이어폰 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요. 제가 녹음실 가면 감독님께서 그 이어폰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저는 두 귀로 이제 끼지 못하고 한쪽 귀로만, 오른쪽만. 예. 네, 한쪽 귀로만 끼고 녹음을 해요.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헤드셋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시 또 그런 소리 들릴까봐,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너무 두려운 거죠. 예. 제가 나중에 그 라디오 방송 일도 좀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몇 번 이상한 일이 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2탄으로 또 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까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는 모른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중국 들어가기도 싫어요. 들어가면 또 붙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겪은 거니까 두 번째 네. 한국이니까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거의 연관된 얘기예요. 와 이어지는 거였네. 이거 한 가지 이야기였네요. 네, 따라왔어요. 섬뜩하네. 네,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좀 자세히 보면요, 진짜 그 사진이랑 제 카톡 사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조금 닮았어요. 아 닮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인 상이시잖아요, 코코님이. 시청자분들은 감사합니다. 모르시지만 목소리만 좋으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장을 대입을 해봤을 때 진짜 느낌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오늘 코코님께서 이제 중국에서 성우 녹음 그리고 한국에서 성우 녹음을 하는데 또 같은 어찌 보면 그 귀신이 감정선이 그때 당시에 감정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귀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다음에는 라디오 또 녹음하시다가 겪었던 일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꼭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섬뜩했어요. 대왕패야 이럴 때 와 저는 같은 귀신일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따라왔네요. 그래서 그 성우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또 섬뜩한 일을 말씀해 주신 거고 이게 또 중국에서 성우 활동도 하시고 한국에서도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듣기 힘든 그런 성우 직업괴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